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4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주변 참모진의 반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격렬한 반대를 꺾고 그리고 동맹국가도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리아에서 같이 싸우던 쿠르드족을 배신하고 2,000명의 시리아 파견 미군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국방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IS 대책 대통령 특사도 같이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퍼스트, 자신의 인기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뭐든지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마티스 장관 등이 개입을 해가지고 말렸던 것입니다. 그 견제장치가 사라졌어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보니까 배신당한 쿠르드족 사령관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차마 몰랐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미군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리아 북쪽에서는 쿠르드족이 IS와 전투를 하고 있답니다. IS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코너에 몰렸지만 전투를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철군 발표를 한 이후에도 27명의 쿠르드족이 전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IS를 격퇴하는데 가장 공을 많이 세운 것은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이 미군과 손을 잡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쿠르드족은 그동안에 IS와 싸우면서 4,000명이 전사를 했답니다. 4,000명이. 근데 미군은 얼마 전사했느냐? 몇 사람이 전사했는지 아십니까? 4사람이 죽었습니다. 4사람. 거의 피해가 없었던 거죠. 쿠르드족이 4,000명이나 전사를 해가지고 미군을 도왔는데 미군만 빠져버리겠다? 그러면 시리아에 들어와 있는 이 쿠르드족의 운명은 터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터키는 이 쿠르드족이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과 손을 잡을까 싶어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 쿠르드족이 정말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믿고 같이 싸웠던 그 전우들은 지금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피눈물이 날 겁니다. 그런데 같이 싸우던 동맹군을 배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이.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즉 월남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 이틀 뒤에 닉슨 대통령은 월남전이 끝났음을 즉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협정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다시 전투가 재개되어 가지고 그로부터 2년이 흘러 1975년 4월에 월맹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사이공으로 진입해가지고 월남 정부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월남이 공산통일된 것이죠. 이때도 닉슨 행정부 그리고 그 이은 포드 행정부 그리고 키신저 이 사람들이 월남을 배신했습니다. 월남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세 번째 배신이 만약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를 쓰게 만듭니다. 월남전이 협상국면으로 간 것은 1968년입니다. 68년
초에 구정공세를 펴면서 그동안에 이긴 줄 알았던 미군이 제대로 진압작전을 못했구나 하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폭로가 되었습니다. 이 구정공세 자체는 월맹과 베트콩의 전술적 실패인데 미국의 반전 여론을 일으킨 점에서는 전략적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월남전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존슨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자신은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파리 평화 협상이 시작되는 것부터가 미국이 약한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닉슨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협상이 쭉 진행이 되다가 72년에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합의 중에서 가장 큰 미국의 양보는 뭐냐? 주월 미군은 철수한다. 주월 미군 철수하고 하지만은 17도선 남쪽에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월남 영토로 들어와 있는 월맹 공산군은 철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에 15만 명 이상의 정규군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베트콩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빠지고 월맹군은 그냥 있으라.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공산군은 협상을 하면서 당시의 월남의 TU 친미 TU 정권을 바꿔야 한다. 심지어는 TU를 암살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합의한 게 현 위치 휴전하고 미군은 빠지고 월맹군은 남쪽으로 내려온 월맹군은 그대로 있고 4.20 정부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월맹 그리고 현재의 4.20 정부 그리고 베트콩 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당시에 TU 월남 정부는 버림받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TU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이 협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가 TU를 상대로 압박을 합니다. 이걸 받으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의회가 TU 정부에 대한 일체의 원조를 중단할 것이다. 중단하는 결의를 할 것이다. 이걸 받으라고 압박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리 그 휴전안을 받아보고 나서는 당시 유양수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만약 TU가 받으면은 월남은 1년 안에 망한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은 TU 대통령을 만나서 절대로 받지 말도록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TU가 결국 굴복합니다. 그때 하나 받은 약속이 있어요. 만약 휴전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월맹이 공산 월맹이 계속 어기면은 그때는 미국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의 결단으로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TU한테 해줍니다. 그건 공식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약속을 합니다. 나를 믿으라. 이런 닉슨이 TU에게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때 닉슨은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핑퐁 외교로 알려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중국과 수교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TU는 닉슨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973년 1월 29일 종전이 선언되고 당시에 평화협정에 참여했던 키신저 레독도 두 사람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닉슨의 변화가 왔습니다. 1973년에서 74년 사이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언론에 의해서 집요하게 파헤쳐지면서 닉슨이 결국 74년에 8월에 사임을 합니다. 후임자가 포워드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던 월맹이 1975년 초 공세를 펴니다. 정규군을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남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월남은 그때 적수공군이냐? 월남은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나갈 때 신무기를 남겨두고 나갔어요. 그때의 월남 군이 가진 병력이었으면 충분히 월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월 미군이 빠진 다음에 폐색이 짙어져 가지고 패배주의로 바뀐 사실입니다. 그리고 월남이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월맹이 평화협정을 어겼으면은 미국이 당연히 보복을 해야 되는데 포워드가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발이 다 묶여버렸어요. 미국 의회가 군사적 개입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구경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1975년 4월에 탱크가 4.20의 독립군으로 밀고 들어오는 걸로 월남전이 공산 월맹의 승리로 끝났죠. 그때 국무장관이 바로 평화협정의 주역이던 키신저였습니다. 키신저는 회고록에 뭐라고 적었느냐?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어요. TU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 나도 반성을 했다. 내가 2년 전에 TU에게 파리 평화협정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권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악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월남은 키신저에 의해서 닉슨에 의해서 버림받고 결국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책임은 미국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TU 정권이 월남 사람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월남이 분열되고 호지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았습니다. 월남 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호지명이 영웅이었습니다. 이걸 한국에 비교하면은 한국 공무원들 중에서 김정은이가 영웅이었다 이 말이죠. 한국에서 김정은이가 만약 공무원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면은 대한민국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없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느냐? 김일성이와 호지명의 차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호지명 같았으면은 한국 사람은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트럼프가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월남식 통일 전략을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는 게 바로 그거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신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남한의 종북 세력을 결합시키면은 전쟁하지 않고도 한국을 통일할 수 있다. 또는 연방제 통일할 수 있다. 바로 월남에서 실증했던 그 전략을 약간 바꿔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극구 말려야 할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가지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니다. 국가적 자살로 가는 길이죠. 문재인 정권은 그런 점에서 TU 정부보다도 못합니다. TU는 평화협정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라가지고 버티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힘이 있는데도 스스로 앞장서가지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고 합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다음에 해도 될 것을 또 전쟁 범죄자로서의 북한 정권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고 국군포로 돌려달라고 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될 것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력에 협조하자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김정은과 만났을 때 돌발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돌발적인 결정은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자극한다. 돈이 든다. 그러니까 안 하기로 했다. 그때 가장 화가 났던 사람이 바로 매티스 국방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여러분 기자들에게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는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의 그 역사적 뿌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애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미동맹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철거를 약속하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게 망상이죠. 북한은 죽어도 깨어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미래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한국에 트럼프 팬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한 용비어 증가를 부를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정신 차리도록 편지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해가지고 트럼프로 하여금 한국을 포기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트럼프가 하는 일은 모두가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사대주의입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한국의 안보에 위험한 일을 해왔습니다. 김정은과 만나기로 했다는 그 결정 이후에 트럼프의 행동은 한국의 안보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를 믿고 대한민국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것이지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는데 외국 사람 보고 트럼프든 그게 누구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트럼프가 흔들려도 대한민국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